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중순이기 때문에 올해의 딱 절반 정도가 된 시점인데요. 재작년, 작년과 다르게 위스키 시장의 붐이 약간 꺼지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 위스키 시장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2025년 상반기 위스키 업계 이슈 탑5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어가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막연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니 워커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조니 워커는 5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위부터 4위까지의 위스키를 한 나라의 위스키가 점령하고 있는데요. 그 위스키는 바로 인도산 위스키들입니다. 2025년 6월 세계 주류 시장 리포트인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탑 20 위스키 브랜드 바이 볼륨, 즉 생산량, 판매량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중에 11개가 인도 브랜드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도 내수 시장에서만 많이 마신다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양적으로는 가히 세계 위스키 시장을 인도가 점령해 버린 거죠. 대표적인 브랜드는 오피서스 초이스, 맥도웰스 넘버1, 로얄 스태그 등등 인도나 다른 중저가 위스키들이 많이 팔리는 나라들에선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위스키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인도산 위스키는 스카치, 일본, 미국 위스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포지션되어 있는데요. 중산층 중심의 시장에서 가성비가 곧 시장 점유율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도수와 맛의 강렬함입니다. 알코올 도수도 높고 몰트보다는 그레인을 베이스로 한 위스키인데요. 역시 현지 향신료 스타일에 맞춘 굵고 짧은 스타일이 인기 있어서 첫 모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의 법과 규제의 유연성입니다. 인도 위스키는 법적으로 몰트나 숙성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느슨한 축에 속한데요. 그래서 발효주, 중성 주정 혼합 등 상당히 유연한 제조 방식으로 위스키를 생산하니까 다양한 위스키, 많은 양의 위스키를 생산하기가 생각보다 편하죠. 다르게 말하면 정통성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한 위스키들을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과연 위스키 자체가 대중적인 술로 넘어가면서 인도의 저렴한 위스키 판매량이 어디까지 약진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무지주? 자, 두 번째 이슈는 스카치, 몰트는 줄고 블렌디드는 더 잘 팔린다라는 수출 위기와 관세 전쟁에 관한 이슈인데요. 이 몰트 위스키, 스카치 하면 싱글 몰트 위스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협회 SWA가 발표한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출 금액이 약 3.7%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 5,400만 유로에서 2025년 5,200만 유로로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 병수는 3.9% 증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21억 병에서 21억 8천만 병 정도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은 많이 나갔는데 돈은 덜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싱글 몰트 위스키 판매가 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는 일단 고가 소비 위축도 있고 전 세계의 무알콜 트렌드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블렌디드 위스키가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으면서 동남아, 남미, 이 동유럽 쪽에서 상당히 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렴하고 대중적인 블렌디드 위스키가 접근이 용이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SWA는 미국 정부와 EU에 로비 중인데요. 위스키는 비정치적 문화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관세 전쟁에서 좀 비켜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증류소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수출하던 곳들과는
다른 루트를 찾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로 조금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서 싱글 몰트 위스키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 드시는 우리 위스키 러버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무지주? 제가 세 번째 이슈입니다. 그동안 일본산 위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건 저패니즈 위스키가 아니다, 어떤 건 가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일본 주류 제조 업체에서 저패니즈 위스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 위스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본 내 양조용 곡물 사용, 두 번째가 일본 내에서 증류, 일본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 일본산 물로 희석하고 카라멜 색소 외에는 첨가물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율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특정 증류소에서 그냥 쌩 까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도 저패니즈 위스키라고 써서 판매를 하던가 수출을 하더라도 딱히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두 가지 움직임이 겹치면서 이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청, 경제산업성 등 정부 부처와 업계, 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법적 라벨링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즉, 특정 라벨링을 붙여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저패니즈 위스키를 따로 분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입 원액 위스키는 라벨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부각되는 모양입니다. 유럽, 북미 수입자들이 일본 위스키가 진짜 일본에서 만들어진 위스키가 맞냐라는 이런 신뢰가 좀 하락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라벨은 일본인데 안에 있는 술은 스코틀랜드산이다, 뭐 이런 의심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나라에서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위스키 업계와 정부에서는 일본 위스키 정품 인증 마크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 내 생산 위스키만 저패니즈 위스키라고 확인이 좀 더 쉽게 되겠죠. 넘어가요. 자, 네 번째 이슈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버번 위스키에 대한 붐이 조금 죽어드나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라이 위스키가 뜬다, 라이 위스키가 대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 사례로 바로 2025년 IWSC에서 미국 인디애나산 라이 위스키인 핀훅 9년 버티컬 시리즈 라이가 98점을 받으면서 골드 아웃스탠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북미나 전 세계적으로 역시 버번이 많이 팔리는 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지만 어쨌든 관심도 자체가 이 라이 위스키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리포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이 위스키일까요? 바로 버번 위스키가 상당히 이제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 버번 붐에 사람들이 비슷한 맛,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버번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 피로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닐라 카라멜 중심의 달콤한 맛에서 조금 다른 맛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 위스키의 스파이시한 매력이 생각보다 잘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매워서 못 먹던 라이 위스키, 이제는 새로운 증류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먹기 좀 수월한 라이 위스키들을 많이 생산해내기 시작해서 조금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도 이 라이 위스키 자체가 약간 애호가층에게만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고요. 도수가 높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입문자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매니악한 매력으로 굉장히 최상위 애호가들에게만 집중받는 게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버번 위스키들을 요즘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대로 고급 버번으로 갈지 아니면 라이 쪽으로 방향을 틀지 이 부분은 유심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스코틀랜드 증류소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 붐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자, 첫 번째로 증류소가 스코틀랜드에 너무 많아졌다는 의견입니다. 한동안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는 새로운 증류소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절반은 10년 안에 문을 닫을 거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전체 스코틀랜드 신규 증류소 수가 17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문을 연 증류소가 무려 46개나 됐거든요. 특히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30개 이상이 설립됐다고 하죠.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위스키 증류소들이 설립됐다. 이것은 그냥 봐도 과잉 공급으로 보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혼란이 더욱 증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에도 혼란이 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대부분 빚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는 곳이 대부분 많은 증류소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거나 이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파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판매망의 미비, 숙성 재고의 압박입니다. 계속 늘어만 갈 것 같은 스카치 위스키의 판매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숙성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수익을 낼 유통망과 브랜드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신생 증류소들이니까요. 구조조정 전문가 앨런 플라워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금 새로 생긴 증류소 중에 절반 이상은 10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자금 유동성 위기와 운영 중단, 채무 불이행 등으로 위태로운 것들이 점점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의 스카치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미약하게 들어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즉 인도 영국 FTA인데요. 이 영국과 인도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통과가 된다면 영국 무역부는 5년 내에 10억 유로,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스카치 위스키에 인도는 신흥 수요처이자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어가요. 자, 이렇게 2025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5가지 알아봤습니다. 인도가 판매량에서 엄청난 약진을 보이고 스카치 위스키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북미는 라이 위스키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위스키 시장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가격이 조금 착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위스키를 구매하고 어떤 것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날카로운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오는 술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